자, 그럼 이제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방송 때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못 읽는 댓글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보내주신 댓글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댓글을 제가 직접 선정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져와서 여기다 세워놓고 방송을 하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제 가지고 오면 전문가님도 한번 읽어주고 하실 거죠? 아, 제가 읽어달라고요? 네, 같이 한번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네. 대답을 안 하세요? 읽어주실 거죠?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딱 시작부터 이제 기분 좋은 댓글 보고 시작하면 또 방송도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올해 제가 준비를 해올 테니까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이제 내일은. 김호수 앵커님하고 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장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내일은 또 주말이고 다음 주 연휴잖아요. 이제 이거 앞두고 좀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역시 저는 주말 전에 뭔가를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고수들은 금요일에 뭘 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역시 이번 주 금토일이 고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이 고비다라는 것보다는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시장의 판가름 방향도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서 가져가면서 급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상승하는 거 그래 과감하게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수익 좀 안 나도 돼 하지만 안 사면 손실도 안 나는 거니까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겠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좀 걸고 계실 거고요.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현금화를 계속해 나가시면서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죠. 지금 뭔가를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해서 지금 현금 비중을 한 80%까지 늘려놓고 약 20%만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그 20%가 혹시나 변수로 인해서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80%나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의 주식 계좌에 들어간 주식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 한 20% 정도만 주식을 사놓고 80%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현금화하라 하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주식이 100% 또는 주식이 한 80%가 들어가 있고 현금을 약 20% 정도만 마련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느끼셨겠지만은 시장은 뭘 사도 되는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뭘 사도 안 되는 시장, 그리고 선별적으로 잘 사야 되는 시장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은 뭘 사도 되는 시장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요. 이제 와가지고 뭘 지금은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가 아니라 지금은 종목을 잘 선정해서 사야 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이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계좌에 현금 비중은 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결정이 나는 거지, 그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라서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 종목이 내려갈 종목이라서 지금 팔아야 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좀 크게 보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장이 이제 1900포인트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한번 큰 조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난 차트들과 지난 경험들과 그리고 지난 확률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하게 상승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봉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19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봉의 모습은요, 단봉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약간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과거에는 지금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상승이 조금씩 힘을 잃어갈 때 어떤 형태가 나왔는가라고 본다면 이게 옆으로 지속은 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10번 중에 9번 정도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잘 매매하면서 현금화를 해놓고 하락을 준비하는 것이 지난 경험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부터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지만 시장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지수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그 이외에 코스피 100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장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경제 뉴스를 조금 많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그 타이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보호무역주의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의 국가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문을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부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 그런 쪽들이 역시나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보채해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계속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굳이 우리가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를 고민할 바에 저는 확실히 상승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제는 경기가 정말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사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 확실하다 싶을 때 산다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욕구를 조금 참으시는 거 어떨까? 오늘 아니어도 내일 살 수 있고 내일 아니어도 다음 달 살 수 있고 다음 달 아니어도 그 다음 달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덜컥 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기회가 오더라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3월달 폭락했을 때 사면 된다. 이때 떨어지는 동안 계속 추가하면서 해서 매수가만 낮춰놓으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물려서 결국에는 이 매수기에 다 놓쳐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팔아야 된다 할 때는 더 올라갈까봐 팔지 못했을 겁니다. 현금하세요. 명절 전에는 현금해놓는 게 좋습니다. 했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것 같고 사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현금화하지 않고 계실 텐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나를 모를 때는요.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제 말이 맞을지 다른 사람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무조건 조정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안전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괜히 사놨다가 폭락 맞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현금화를 해놓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역시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요.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현금화는 옳다. 계속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들 제발 손절가 좀 정해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빠질 때 우리가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밀릴 때 손절할 준비를 좀 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가서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안 가면 팔아버리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만 잘 정한다면은 위험한 시장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쉬는 날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잘 들고 가시면서 손절가도 잘 잡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제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